아이폰이 경찰에 확보됐는데 김호중 씨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다 어디 정치권에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참. 아이폰 제출, 비밀번호 안 알려줌, 포렌식 불가. 그 계속 보던 거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표,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사건 은폐, 증거인멸 행위 의심되고 있다. 예. 그리고요. 그 술집의 여성 종업원들이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도 확보가 됐다고 해요. 유흥주점 여종업원 3명. 동석자 중 김호중만 소주를 마셨다. 3시간 동안 3, 4병 먹었다. 많이 먹은 거죠. 그리고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저 사고 차량 SUV에 탑승하는 장면도 이미 경찰은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용태 당선인님, 지금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텐데 지금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의 진술이나 CCTV가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주장하는 내용과는 많이 상반되는데, 자, 오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 김호중 씨의 진술 과정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뭐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계속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술을 마셨다라는 주장도 같이 동석했던 여종원들의 진술이랑 김호중 씨 측이 우린 조금밖에 안 먹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상반되고, 조견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주요 혐의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이 법적인 전략이다라는 추정까지 지금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법적인 전략까지 추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사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김호중 씨 측에서 계속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시도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최고님, 네. 아이폰 비밀번호를 이번에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정치권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뭐 근데 정치권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워낙이나 이 수사가 진행됐던 상황이 그 당시에 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정치 보복 아니냐 뭐 등등에 대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건건이 사안은 다 달라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김호중 씨가 거짓말을 해왔다가 이재명 대표도 아이폰 비밀번호 안 알려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나중에 강연까지 했을걸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휴대폰에 대한 증거인멸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했던 안 좋았던 일들이 이 민간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굉장히 참 우픈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근데 김호중 씨도 정치인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인데 김호중 씨 이 같은 일들이 일반 대중이 바라봤을 때는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 김호중 씨 상황은 정말인지 다른 게 애당초 말을 계속 바꿔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진실을 고백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이 아이폰은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사안이 달라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있었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죄를 자백하고, 하지만 반성하고 이 죄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구속의 사유들이 사라지게 될 수 있는 여부들이 그렇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폰 비밀번호까지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모든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바꿔가게 된다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만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소주 3병 정도를 먹었다는 건 정말 너무 충격이거든요. 예. 본인 혼자 소주 1병 이상을 먹어도 저렇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일 텐데, 사람이 인명피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소주 2병, 3병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는 건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윤창호법 등을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안타까운 연예인의 일이다, 이렇게 지켜볼 수가 없는 정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점을 꼭 짚고 싶습니다. 예, 일단 현재로선 어떤 종업원의 진술이 나와 있다라는 측면이고,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도 나중에 어떻게 작용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서초동 법조계에서 이른바 음주구제 변호사들의 조언과 김호중 씨의 행태가 판박이다, 이런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변호사 A씨는 음주 운전 담당 10년 경력이다라며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고 해요. 사건 직후 연락한다면 음주 혐의 벗어날 가능성은 100%다. 나에게 연락 주라. 음주에서 빼주겠다 이런 건데 음주구제 변호사들의 주요 조언 내용이 이번 김호중 씨 측의 행동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도주하라. 시간 끌어라. 두 번째, 호흡 측정, 혈액 채취 무조건 거부하라. 세 번째, 메모리 카드 제거해라. 네 번째, 경찰에 연락해도 씹어라. 이 네 가지 음주구제 변호사들의 조언과 김호중 씨의 이번 행동이 정확히 일치해요, 김우정 의원님. 딱 떨어지네요. 17시간 만에 경찰 출석했었잖아요. 2시간 있다가 매니저 먼저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열거한 네 가지 그 전문가의 조언이 지금 김호중 씨 사건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일관했던 변명과 행동들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서 애초에 사고 나고 10초 동안 차에 들어갔다 나오고 통화하면서도 뭐 소속사 대표든 누군가든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 초기부터 전문가가 개입해서 저렇게 소위 음주구제 변호사들이 개입을 해서 그대로 지금 언행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그래서 네. 어딘가에 있는 뭐 모텔인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까지 사실 일반인 같으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일단 도망을 쳤어요.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무서워서 집으로 가지 누가 다른 장소로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도 예사롭지 않고요. 애초부터 초기부터 이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그 전문가의 도움이 얼마나 큰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과연 구속이 될까요? 아니면 기각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